안녕하십니까. 이윤의 주식 사냥, 우주 사냥의 이유근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동안에 좀 너무나 힘든 한 주를 보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시장 자체도 매우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도, 많은 종목군들이 좀 하락을 많이 했었고, 테마주만 잠깐 극성거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간에 시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어려운 상황들은 결국 이제 그 지난주에 트럼프에 대한 피격 사건 이후로 트럼프에 대한 그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트럼프가 러닝메이트로 또 벤스 부통령을 이제 지명하게 되니까 미국도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미국이 왜 흔들렸을까 하는 부분이죠. 이 벤스라는 사람은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부통령 후보,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이제 벤스가 지명이 됐어요. 이 벤스는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 기사에서 보셨겠지만 할머니가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오하이오 쪽에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가정 환경이 참 불우했었어요. 가정 환경이 참 불우했었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갔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예요. 이 사람이 또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힐빌리 노래라는 책을 썼어요. 힐 언더, 빌리라는 거는 우리로 말하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의 이름을 말해요. 예를 들면, 뭐, 옛날 사람들 따지면 뭐, 개똥이, 뭐, 순이, 이런 거, 지금은 따지면 뭐 철수, 이런 어떤 평범한 사람들, 언덕의 평범한 사람들의 노래, 힐빌리 노래라고 하고, 이제 엘리제라고 하죠. 이렇게 엘리제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힐빌리 노래라는 책을 썼는데 이 힐빌리 노래를 이 사람이 썼어요. 힐빌리 노래 이 책이 굉장히 화제작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이 책을 또 읽고 감명을 받았고 그리고 이 책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당시 현재 대통령 시절에 이 러스트벨트를 잡기 위한 어떤 나름대로 이 고안을 이 책을 통해서 얻었던 거죠. 이거를 지은 사람이 벤스입니다. 근데 이 벤스는 물론 벤스는 처음에 트럼프를 싫어했어요. 트럼프를 공격을 했고 트럼프는 약간 이제 또 약간 이제 뭐 속되게 또라이 기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트럼프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나중에 이 나중에 이제 상원까지 이제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상원에 오르기 전에 물론 그 벤처 캐피탈 쪽에서 나름대로 대성공을 거둬요. 돈을 많이 벌어요. 가정 환경이 참 불우한 상황 속에서 그 벤처 캐피탈 쪽에서 업계에 성공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빅테크 독점에 대한 불만들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왜냐면은 벤처 캐피탈이라는 게 뭐예요? 스타트업이라 뭐예요? 결국에는 작은 기업이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빅테크가 모든 걸 해먹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비토, 거부권 이런 것 불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에 대한 독점 불만이 생기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빅테크 기업들이 우수수 떨어지게 된 겁니다. 왜? 벤스가 들어오게 되면 트럼프도 만만치 않은데 벤스는 아예 대놓고 빅테크를 싫어하거든요. 굉장히 경계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움직임들 반대로 빅테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주하듯이 싫어해요. 저주하다시피 굉장히 강한 불만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간에 소형 기업들을 키워주길 바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 러셀 지수가 급등한 것도 이 벤스 지명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러셀은 뭐예요? 작은 기업들, 소형 기업들을 가지고 돌리는 거거든요. 지수. 그래서 나스닥은 조금 더, 빅테크 기업들. 그죠? 러셀은 소형 기업들. 그래서 그런 성공을 신화를 바탕으로 나중에 상원의원까지 하게 되고 오하이오 쪽 다시 한번 근거지를 주고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제 트럼프가 정말로 이 가난한 이 백인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인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이 벤스의 책을 통해서 결국 이 트럼프도 이 러스트벨트의 표시를 잡기 위한 이 보관이 무엇인가를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얻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벤스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이 벤스의 이 협력이 굉장히 전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벤스 원래 반 트럼프 인사였지만 친 트럼프 인사에서 부통령 후보까지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까지 올라간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파탄난 가정. 그다음에 이 힐릴리의 이 엘리, 그죠? 엘리 이 엘리자라고 하시는 힐릴리 노래에서 어쨌든 간에 이제 본인의 가정 환경이 다 이제 서술이 돼 있다 보면 돼요. 그리고 뭐 하나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고 이제 남자친구를 매번 갈아치우고 속되게 말하면 아버지는 집을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 생활지원금으로 어, 노동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활지원금 받은 거 가지고 맛있는 떡볶이 뭐 떡볶이 스테이크 먹고 이런 것들이 불만과 어떤 이런 뭐 어떤 회상 이런 것들이 담아져 있는 그런 책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제대로 이제 가정교에 갖춰지지 못한 채 자라왔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또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또 마약 중독자인 모친이 이혼을 했고 결국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돼서 변호사가 됐고 나중에 이것을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서 나름 입지전 쪽으로 성공한 그런 인물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도 나왔지만 일대기에 나오죠. 그래서 오하이오 출생, 해병대 입대, 또 이라크 참전, 오하이오 쪽에서 졸업하고 나중에 힐빌리 노래라는 걸 출간을 하게 되고 실리콘밸리 큰손에 이제 피터들 투자회사에 합류를 해서 여기서 성공을 거뒀다. 일단 또 공교로운 게 뭐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또 집권할 수 있던 여인 중 하나가 2016년도에 힐빌리 노래를 출간했잖아요. 이때가 바로 미국의 또 그닥 대선 전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히빌리 노래 딱 보면서 굉장히 큰 아마 아이들을 얻었을 거라 봐요. 러스트베이트 쪽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이 힐빌리 쪽, 이 백인 출신이지만 굉장히 저항력이고 저소득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이 책과 이 책을 통해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얻었을 텐데 이것이 바로 이제 벤스가 썼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그러합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뭐냐면 이 벤스의 지명이 뭔 관련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벤스의 지명은 결국 벤스의 지명, 트럼프는 빅테크 기업들을 때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때리기가 굉장히 노골화될 거라는 얘기죠.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뭐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생길 거고 그러면 그 규제를 인해서 빅테크의 애플, 마소, 또 메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 나스닥 지수의 하락이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벤스가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뭐 빅테크를 없애버리겠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수가 올라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스닥 지수, 그죠? 나스닥 지수에 대한 특히 나스닥 지수에 대한 조정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물론 저가에 대한 매수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나스닥 지수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 특히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미국 증시는 조금 혼조 양상을 좀 겪을 수 있다. 다만 러셀 지수는 조금 견조할 수 있겠다. 그리고 테슬라는 잘 모르겠다. 왜? 테슬라는 참 이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사람인 거는 바이든 정부였지만 트럼프한테도 이미 후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 견제라든지 반대라는 것들이 좀 떨어질 수 있겠죠. 자기가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이 일론 머스크는 자기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오히려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테슬라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기업이고 또 AI 기업이고 또 자율주행에 대한 경화 플랫폼 기업이에요. 테슬라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2차전지 안 올라가? 당연히 안 올라가죠. 왜? 테슬라는 2차전지만 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 기업이 아니에요. 종합 플랫폼 기업이에요. 2차전지도 하고 로봇 택시 만들고 AI, 그러니까 자율주행, 또 FSD 만들고 있잖아요. 이미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2차전지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2차전지가 안 오르는 거 당연히 디커플링에서밖에 없어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미 뭐 너무 똑똑해. 일론 머스크가 천재인, 예, 천재긴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테슬라는 트럼프의 후원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조금 그래도 견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지고 그러면 미국 증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결론적으로는 지수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선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선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바로 뭐였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 그 다음에 방산 종목군들, 이런 기업들, 그 다음에 조금, 어, 내수, 이지만 수출을 좀 하는 수출 업종들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거든요. 그 반대로 반도체, 2차전지, 또 자동차 이런 것들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물론 반도체에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반기부터 도입을 하려고 하는 CXL 관련 주식 이런 기업들은 올라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는 여전히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던 데 제약바이오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이렇게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더 제약바이오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금리나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상황 속에서 제약바이오 쪽 트럼프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특히나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도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은 제가 금요일날 우리나라 증시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실제로도 진짜 지난주 지수가 너무나도 어려웠는데 지금 코스닥은 금요일 장 막판에 상승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 이제 코스피는 결론적으로 1% 넘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줬습니다만, 코스닥은 물론 하락은 이미 했었지만, 장 막판에 0.76%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 상승하는 가운데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뭐냐? 바로 바이오예요. 여기 뭐 잡주도 있지만, 모리바이오, 피플바이오, 이 치매치료제, 퓨처캠, JAK, 메디톡스, SLS 바이오, 인벤티즈를, 그 다음에, 펩트론. 이 펩트론이 대박주였죠. 펩트론은 또다시 신고가를 이어 갈아치워버렸어요. 8만 1천원까지 올라가고 신고가 갔었고. 또 비만 치료제가 인기가 있었어요. 또 약간 잡조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또 어, 유틸렉스 그죠? 그다음에 삼천장제약도 장 막판에 급등을 했었고 그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코스피도 뭐 에이프로젠 바이오 그래도 이제 그 급등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영진약품 이런 것들도 급등해서 또 전주에 또 셀트리온 또 견주했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떨어졌네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아이테오젠 그다음에 HLB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3%까지 떨어졌다가 장 막판에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가캔바이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회복을 했었고 하늘바이오 파마 그다음에 AG바이오 이거 다 어쨌든 상승 전환으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음 주도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무게가 또 상승에 대한 무게가 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계속적으로 가져주시고 작은 종목에서 뭐 피플바이오 이런 것들도 보고도 쉽게 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피플바이오 그 다음에 아이큐어 이런 것도 되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소록스 이런 것들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그래서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좀 잘 봐야 되는 상황들, 여기 제약바이오 쪽에 요즘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접근하셔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도 시장이 그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만 움직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 쪽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매기가 급소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팩트론이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제 급등했었죠. 그래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벤티지랩, 그다음에 삼성당, 그다음에 대원제약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코스닥 관련주에서도 제약바이오 쪽에 좀 무게를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이든이 결론적으로 사퇴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 바이든이 사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퇴를 하든지 안 하든지 트럼프한테는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트럼프의 이 한마디에 따라서 증시가 굉장히 출렁거릴 수가 있다라는 측면들. 그래서 굉장히 이미 고점대를 형성하고 있는 2차전, 아니 저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은 조금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자동차도 그렇고요. 특히 고점대를 이루는 빅테크 기업들도 조금 매도를 해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왜냐면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바닥에 떨어지고 났을 때 접근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또 쫓아가는 매도매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막 떨어졌다고 해서 팔아버리잖아요? 그럼 나중에 또 오후에 올라와. 그리고 아침에 돼서 또 뭐 급등했잖아요? 그 오후에는 다 떨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불판레저비님 이런 거도 체코 완전 수주가 됐었어요. 근데 장 초반에 25%, 17%로 시작을 했다가 12% 시작했다가 장 막판에 마이너스로 막아냈거든요. 20%의 변동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따라붙었다고 그러면은 하루 만에 20% 손실 나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진한테 따라잡았으면은 어떻게 됐죠? 이렇게 떨어진 거는 그죠?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도대체 그죠? 뭐 일진 파워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원전 관련주는 장기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충분히 될 텐데 이렇게 뭐 체커 원전 수주했다고 해서 따라 붙으면 안 돼. 왜냐면 원전은 수주했지만 그것에 대한 영업이익의 반영여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요? 왜냐면 2027년 8년부터 착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벌써 수주했다고 해서 수주 금액이 확보했다고 해서 당장의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결론적으로 트럼프의 이 말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지금 나오는 금리나 밀어라 그 다음에 중국 관세 100% 이게 부과하겠다 자동차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나라들도 관세 부과하겠다 자동차 뭐 이런 얘기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런 업종에서 좀 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탐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제약바이오와 또 방산이다 좀 보여지고 이제 조금 수출 관련주 그나마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러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도 힘내시고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대신에 좀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나시는 거는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뭐 엔비디아나 그죠? 엔비디아 또 애플 그다음에 뭐 메타 이런 것들 이게 아니죠? 메타 그다음에 넷플릭스는 좀 아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넷플릭스
이런 것들, 아마존, 특히 이제 구글, 알파벳, 벤스가 굉장히 구글에 대한 어떤 이 불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파벳은 굉장히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기업들의 조정은 예상될 수 있겠다. 러셀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러셀 지수는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좀 나스닥에 대한 경계, 러셀에 대한 관심 이렇게 조금 시장을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반면에 일라일리 이런 거는 뭐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긴 하죠. 물론 이제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로슈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